해교 100년인데 핵심은 민 박사님이랑 같이 갔었고 그래가지고 글로벌이 변화가 오는데 요 슬라이드가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뮤지엄이었었는데 저 사실 그 단 거보다 짠 거 좋아해서 그거보다 감자를 좋아해서 관심이 없었는데요. 가서 요 장면을 보는 순간 제가 급상승 고구마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찍어서 SNS에 올리더라. 그래서 저쪽 뒤에 있는 그 면사포 비스무리하게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폴레옹의 첫 번째 그 조세핀이었었는데 유럽에서 고구마를 가장 사랑한 여자 하면서 관심. 그래서 어차피 중요한 자료는 인터넷 지금 다 나오니까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도 그 도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매장인데 한 마을의 그 상품, 근데 경쟁력 있는 상품에서 구성을 했던 건데 제일 재밌는 게 우리도 제주를 가게 되면 밀감이 되게 많은데 일본 도쿄에서는 그 에히메 현이라는 데가 밀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현에서는 크게 밀감이 많아서 수곡지혜를 틀면은 물이 아니라 주스가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실제 그걸 갖다가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밑강 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자꾸지랑 이제 뭐가 이게 수도꼭지인데 그래가지고 모양 수도꼭지. 저 원가 얼마 들었겠냐? 수도꼭지 뭐 하나에 뭐 1,000원, 3,000원에다가 베니악 까는 거 2, 3,000원일 텐데 저거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특히 시선을 끌 때 핵심은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요새 홍보 같은 거 할 때 SNS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자발적으로 SNS 만들 거냐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거 재밌네 해서 올리는 건데 오늘 그 이야기의 그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입소문 시리즈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입소문 내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 3권의 책이 있는데 그 3권의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 세상이 변화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첫 번째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플 카우였어요. 그렇죠? 퍼플 카우, 보랏빛. 보랏빛인데 왜 여기서 강조하는 용어는 리마커블이라는 단어였는데 눈에 띄는 그런 단어인데 왜 그런 리마커블이라는 멀쩡한 단어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퍼플 카우를 썼을까가 핵심이었죠. 리마커블이라는 단어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퍼플 카우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누렁이 소가 아니라 보라색 소. 미국에서 카우는 젖소니까 젖소인데 뭐 까만 색깔이 아니라 보라색인데 떠오르더라.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바로 어떤 물체를 떠오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떠올려야 사람들의 기억이 오래 남고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가 퍼플 카우의 어떤 핵심이었죠. 그래서 뭐 돈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게 어떻게 그러면 이 퍼플 카우를 갖다 만들 거냐 해서 이 양반이 두 번째로 쓴 책이 프리프라이스. 우리말 제목은 퍼플 카우 2였는데 실은 여기 제목은 공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플 카우를 만드는 비결은 딴 게 아니라 공짜 선물을 껴줘라. 그래서 공짜 선물의 제일 하수가 돈으로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돈 들어서 무슨 뭐 금반지도 주고 옛날에 그 조미료 전쟁할 때 뭐 쉘터도 주고 했던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선물들이었었는데 조그만 중수 정도 되는 계급이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인데 스파게티를 파는데 스파게티 안에서 면하고 소스하고 파는데 그 안에 있는 거 스파게티 모양을 이렇게 공룡 모양으로 바꿔주니까 애들이 저 공룡 사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공룡들 모으는 맛에 하더라. 사실 이게 스파게티의 본질은 아닌데 저런 것들이 소위 프리프라이즈여가지고 사게 되는 것들. 저 가난 앞에 있는 미스 컨테이너는 잘생긴 남자 종업원들이 하이파이브를 갖다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레스토랑의 본질은 뭐 맛, 그다음에 또 뭐 분위기, 어떤 화장실의 청결성 조금 밑으로 그런 것지 뭐 남자 종업원 하이파이브는 아닌데 여기는 저런 걸 해주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때 제가 덩달아서 이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VRIO, 브리오 단어 갖다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잘생긴 남자 영화배우 어떨 때는 뭐 송중기, 송혜교였고 요새 같으면 또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공장에 있으면은
공장이 잘 돌아가겠냐? 그럼 답변을 좀 하기 어려운데, 잘 못한다. 왜냐면 뭐 사내 연애하고 뭐 얼굴 보느라고 그게 뭐 일하겠냐. 근데 압구정동에서는 이게 먹힌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똑같이 잘생긴 것도 공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데 카페에서는 돈이 된다. 그래서 V라는 게 value, 가치였었고, 그다음에 R이라는 게 rare, 드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딴짓 못하고 우리 집만 하고 있어야지 이게 레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I라는 단어는 그냥 이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테이션, 카피. 카피하기 어렵다. 베끼기 어렵다. 그 다음에 O가 오거나이제이션 그래가지고 이 조직에 체화되어 있거나, 우리 뭐 그 냉면집인데 내가 냉면집 운영하는데 주방장이 기술 다 갖고 있으면은 난 맨날 끌어다니잖아요. 내가 스시집을 하는데 우리 스시 양반이 기술 가지고 있으면은 맨날 끌어다니는 것처럼 오너인 내가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 또는 최소한 이게 핵심 역량이 조직에 체화되어 있어가지고 한두 명 빠져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삼성전자 같은 데 반도체 뭐 한두 명 빠져나간다고 절대 그 카피 못한다. 그게 이렇게 호락호락 안 돼 있다. 그런 얘기가 뜰 때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도 같이 여기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한정판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했으면서 첫 번째 제품 나갔어요.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이제 가격 얘기할 때 그 행동 경제학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손 들었잖아요. 항상 한국에서 실험하게 되면은 다들 저 비싼 거에다가 손 든다. 원래 아닌데 똑같은 사과라고 맨날 얘기하는데도 우리 의식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저 98인짜리 문제가 있을 거야. 몇 번을 말했거든요. 똑같은 거라고. 근데 아무도 안 믿으시고 300원짜리 손을 들었는데 일본에서 실험하게 되면은 걔네들은 당연히 98엔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무라 씨의 사과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많이 초이스가 간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98엔이 많이 가고 조금 의심 있는 사람이 20%인 거고 300엔은 안 가는데 이렇게 뭘 붙이는 순간에 2대 3에서 바뀐다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저 필요 없는 선택과 여기 행동 경제에서 가장 재밌는 건데 저 가운데 짱구가 하나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60달러. 그 다음에 신문 보는 거 125달러. 신문하고 PC 같이 보는 거 125. 그러면 사람들은 저 59달러짜리 갖다가 빼버리고 125 중에서 저 비싼 일 갖다 고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좀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바보가 아닌다면 누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빼버리고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각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굳이 뭐 59달러 주고 컴퓨터 보면 되지. 종이 필요하면 인쇄하면 되는데 그때는 내가 종이까지 보면서 추가로 60보다 더 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잖아. 라고 생각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실험에서는 당연히 125달러 10만 원 안 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저 세트 갖다 84%가 구매를 했었는데 가운데 걸 빼버리는 순간에 가운데 다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25 파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구매가 왕창 줄더라라고 하는 여기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가운데 가격이 위에 분야, 아래 분야에 따라 가지고 같이 가까운 쪽을 갖다가 기본 가격 세트로 넣는다는 그 말씀드렸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요거 생존 비중식. 가격이라는 것은 원가보다 높아야 되고 요 가치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딸기 아까 미팅할 때 딸기 농사하시는 분 계셨는데 원가보다 미치고 팔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 딸기 뭐 10,000원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앞만 봐도 8,000원이면 절대 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은 항상 코스트보다 높아야 되고 내가 10,000원 받을 거면 9,000원, 8,000원, 7,000원 낮아야 되고 소비자가 느끼는 밸류는 12,000원, 12,000원, 13,000원 높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나는 내 가격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고 그래서 가격은 항상 원가보다 높아야 되고 가치보다 낮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확장하게 되면 이런 생존 분식이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가지고 뭐 냉면 모조화제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이것도 그 중요한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는가? 스몰 P는 프라핏인데 이거는 결국 매출에서 원가를 빼는 건데 매출을 분해하게 되면은 매출량 곱하기 단가. 단가가 P, 프라이스인 거고 판매량의 V가 볼륨. 그 다음에 C가 코스트. 그래서 가격을 높이거나 판매량을 늘리거나 원가를 낮추면은 그게 이익을 올리는 거다. 근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R&D를 많이 해야 되니까 R&D 영향인 거고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마케팅 영향인 거고 C,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게 생산 쪽의 기능이다. 근데 실은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본류가 제품 내가 연구개발 해가지고 생산한 다음에 파는 거잖아요. 내가 딸기 잘 만들어야지 생산해서 파는 거나 두부 연구해가지고 파는 것처럼. 그래서 가까운 기능인데 그 축 중에 내가 어느 걸 가져갈 거냐라고 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게 되면 이거 2억 3억짜리 컨설팅으로 바뀌는데 실은 용어에서 프로덕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요 내용이 결국은 R&D에서 좋은 제품 만드는 거고 저 위에는 커스터머 인티머시가 고객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볼륨 늘리는 거고 저기는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가 운영 효율성 그래서 생산 잘하자는 얘기니까 결국은 요거를 그럴싸한 영어로 바꾼 거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컨설팅하는 그 폼도 기본에 오기 때문에 나도 내가 프라이빗을 올리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가격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판매가 늘릴 것인가 아니면은 생산 원가를 낮출 것인가 세 개 다 하면 좋지만 세 개 다 하는 게 만만찮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먼저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순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거를 먼저 잡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 처해 있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실 일이겠죠. 그렇죠? 할인 쿠폰을 냈다가 높이고 주기 낮추고 뭐 절약을 해서 옛날 같으면은 무조건 가격 세게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가격 낮추면서 판매량을 늘려가지고 돈 버는 코스트코 모델까지도 설명을 드렸었고 이때 같이 그 행동 경제학 비디오를 쫙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이 되었었는데 행동 경제학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사람이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똑같은 건데 가운데 0대 빼버리니까 행동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 행동을 잘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때 관련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을 탄 사람들이 2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팀하고 요 팀이 가장 중요한 팀들이고 요게 아까 상식밖의 경제학이라는 요 책자의 핵심이 아까 보시면 바보 같은 대안이고 요 신화의 선택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잼이 24개 있을 때랑 잼이 6개 있을 때랑 어느 게 더 많이 팔릴까 실험을 해봤더니 4개가 더 많이 팔고 6개가 더 많이 팔리더라. 선택 장애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행동 경제 얘기인 거고 요거 살짝 비껴는 얘기지만 실은 설득이라는 게 내가 고객을 꼬시는 거잖아요. 고객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상호성이라는 것은 내가 뭘 좀 주게 되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뭔가 나도 뭐 줘야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배관의 가치를 계속 베풀게 되면 상대방도 내 제품을 뭐 구매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일관성, 뭐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귀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디오를 봤었죠. 요 위에는 개념에서 멋지, 이렇게 팔꿈치를 찌르는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선택 사유자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연봉을 주는데 내가 이 직원들한테 연봉을 6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내가 500만 원씩 12번을 줘도 6천만 원이에요. 300만 원씩 12번을 주고 그러면 얼마지? 3,600. 나머지 그 2,400이니까 그 600만 원씩 갖다가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너스를 줘도 토탈리는 6천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매월 500을 받는 것보다 후자가 이 사람의 생활은 300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고 추가로 받는 600은 과액돈이기 때문에 저축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는 것들. 결국 똑같이 주더라도 내가 어떻게 나눠서 쪼개서 주느냐 그 방식들. 그게 바로 선택 설계의 그 기능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어떤 핵심 내용이었고 Thinking Fast and Slow는 2개 우리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어떤 여자가 화내 있는 얼굴을 보면서 우리 보는 순간에 아, 저 사람이 내가 화냈구나 알고 있었고 그 다음번 슬라이드에서는 17 곱하기 24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17 곱하기 23은 암산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주사 안 배웠으면. 그러면은 17 곱하기 23은 우리가 노트가 필요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에는 2개가 있다. 하나가 빨리 생각하는 애, thinking fast. 또 하나가 천천히 생각하는 애, thinking slow. 그래서 한 놈이 시스템 1, 또 한 놈이 시스템 2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몸무게 중에서 뇌가 차지하는 분량은 몸무게 수는 한 2kg밖에 안 되는데 얘가 2%밖에 안 되는데 얘가 쓰는 에너지 양은 20%예요. 그러니까 실은 뇌라는 존재가 무진장 지금 과부하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뇌는 가능한 한 좀 일을 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맞아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시스템 1인 거고 딱 봤을 때 누가 팔았구나 느끼는 것들. 시스템 2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1에서 사고를 하는데
긴가민가 할 때 그 순간에 시스템2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 주는 거거든요. 둘은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하나는 핫한 애들이고 또 하나는 쿨한 애고. 그래가지고 요 Thinking Fast and Slow가 이 양반이 먼저 그 노벨상을 탔었고 최근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요 넛지를 갖다가 쓴 사람. 그러니까 요 사람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서 최초로 행동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연 거고 이때부터 15년 후인 이때 이서 탈라는 사람이 상을 탔는데 그 양반이 쓴 책이 넛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유통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유통별 단계가 있고 또 하나가 매장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이번 그때 시간에는 그 매장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매장을 만드는가. 그래서 여기는 아모레에 있는 그 아모레 성수 매장 얘기를 하면서 감성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접근한다 그러면 5가지 종류가 같이 들어가지고 거기는 뭐 감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인지도 있고 행동도 있고 뭐 종합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요소들을 갖다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하는 그러한 이 비디오를 갖다가 좀 설명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경험 경제. 왜냐면 매장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일 갖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커피 콩으로 거래할 거냐 아니면 커피를 거래할 거냐 아니면 커피 타준 자판기를 거래할 거냐 아니면 스타벅스 매장에 있는 거로 거래할 거냐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6차 산업 그러시면서 뭐 여러 가지 매장 같이 꾸미고 그러는데 결국 핵심은 거래 대상을 하게 되면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거기는 어차피 가격 싸움이니까. 꼭 남는 승부수가 가격밖에 없으면 무조건 싼 놈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뭐 출혈 정말 내 인건비도 못 견디는 그런 경쟁인 거고. 이렇게 제일 끝에 와서 익스피리언스 경험 단계로 온다 그러게 되면은 이게 고객들이 게스트의 개념. 우리 디즈니랜드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 간다고. 그러면 그날 우리가 뭘 돈 내고 내가 뭐를 사는 걸까? 우리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은 결국 뭐로 남는가? 추억으로 남아요, 추억.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내가 추억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면 뭐 내 체험 매장 와가지고 사람들이 기꺼이 추억 만드는 장소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게 되면은 머릿속도 오겠죠. 이미 보게 되면 지방에도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 먹고 가가지고 젊은 애들 그냥 인스타 찍어서 올리는 거 보게 되면은 저는 이미 경험에 대해서는 많이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비싸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멋진 분위기를 보면서 똑같은 커피인데도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먹을 거냐 아니면 탁 트인 데서 저 그냥 통유리인데 저 밖에 그냥 바다가 쫙 보이는데 저기서 추렁추렁 보게 되면은 기껏 2, 3만 원 내가 똑같은 커피인데 그거는 내가 이걸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저 분위기 안에 있는 나를 갖다가 보면서 아, 나 참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스스로 참 대견하다. 기분 좋다. 온갖 것들이 종합된 그런 거고 내가 내 인스타나 내 일기에다 쓰는 그렇게 만들려면 내 상품을 어떻게 진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가 우리가 유통에서 고민해볼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스타벅스의 비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항상 제일 싼 걸 시험 삼아서 먹어본다는 거예요. 비싸면 손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미정을 갖다 바꿨는데 가게랑 되기가 약간 재밌는 결론적으로 처음 가서 제가 커트를 했어요. 커트. 근데 커트를 하면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미용사가 공짜로 염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괜히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상호성의 법칙 공짜로 해주니까 내가 최소한 한 번은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원정 디스카운트를 해주더라고요. 2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게 잘랐어요. 근데 마침 저희 가족들도 한번 다 바꿀 생각이 있어가지고 데려갔더니 동시에 다들 만족을 했어요. 가족이 다 가서 머리를 했던 거죠. 몇십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선불권 그래서 50만 원 등본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머리 짜다 생각하니까 50만 원이 비싼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선불권이 있는데 사보실래요? 그러면 절대 안 할 거 아니니까 딱 보고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그냥 꼭 사는 건 아닌데 하면서 이런 게 있다고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조금 더 디스카운트 해주고
무조건 뭐 드리긴 하는데 권하지는 않는데 지난번에 뭐 교수님 가족이랑 같이 온 거 따져보니까 뭐 어차피 뭐 한 번이나 한 번 반쯤 오게 되면 퉁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럼 사이즈하고 등록하고 집에 와서 요걸 해가지고 먹고 근데 또 어떻게 캔슬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처럼 스타벅스도 우리가 그 전에 싸구려 먹었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기 그 아메리카노인데 제일 작은 애부터 먹어보고 나서 사이즈를 키우고 또 다양한 맛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비싼 값을 내가면서 내가 거기에 체화돼가지고 완전히 그 가두리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행동경제에서 앵커링 처음에 300달러 비싼 것 같지만 1000달러 지역으로 300달러 그러면은 오히려 싸 보인다는 똑같은 300인데도 이러한 것들이 단내림 효과다라고 하면서 행동경제까지 조금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객 서비스와 요새 고객 서비스가 다 동영상을 보여줬던 건데 경험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경험하기 전에 내가 중요한 데이트 같은 거 할 때는 미리 가서 매장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중요한 데이트 같은 경우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매장 위에 팔에 잡는 약이 있더라. 예를 들면. 사실 그분은 별 생각 없이 올려놓은 건데 그걸 보러 가는 고객은 보는 순간에 야, 여기는 매장 안에 이런 뭐 벌레 같은 게 많이 있나 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부리는 것들은 다 빼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게 우리가 소화기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불나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상.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나는 그냥 이 벌레 퇴치 갖다 놨지만 그걸 보고 있는 고객은 그게 아니라 아, 여기가 그리고 소방기구는 법을 갖다 놓는 건 알지만 벌레는 법이라고 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의 생각을 잘해부터 출발해가지고 제일 끝에 경험 만들기 할 때는 어느 미국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인데 여름에 바쁘니까 못 보내주다가 좀 가을에 한가할 때는 사전에 8월달에 손님 오셨을 때 동영상 찍어두고 갖다가 디지털 인화해가지고 종 인화해가지고 그 앨범 플러스 디지털 자료 해서 보내주니까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하면서 제 방문율이 84%가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한테 올려가지고 더 좋은 걸 하더라. 그래서 처음에 고객이 들어오기 전부터 나중에 고객이 떠나간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추억으로 만들어줄 거냐까지 5단계 갖다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게 오늘날 그 디지털 시대에 어떤 그 고객 경험 관리라는 이거에는 같이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고 그때 시간이 동영상 3개 보면서 보실 때마다 박수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고 지나갔었고 이런 내용은 쭉 그때는 시간 관계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본적인 키워드 이겁니다. 그것도 진정성이에요, 별로. 아까 우리 송준 교수님도 정성 얘기했었는데 이 진정성이라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고 옛날 같으면은 기업들이 뭔가 이제 거짓말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알기가 어렵고 정보가 없어서 두 번째 알더라도 소비자가 단합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이러다 말았었는데 오늘날 인터넷 보게 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파는 애보다 내가 자동차 가격 더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당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그냥 악악거리게 되면은 더 꼼짝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괜히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을 해라. 는 게 가장 중요한 그거인 거고. 그거 이제 기본 자세인 거고. 두 번째는 자세라기보다 전략인 건데, 옛날에는 광고가 중요했겠지만, 지금은 다 입소문인데, 어떻게 이제 입소문이라는 거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광고가 뭐 중요하다는 거고. 그냥 앞에는 좀 워밍업 사원에서 옛날에 벌써 10년 다 되었는데 싸이의 서울광장 공연 보게 되면 참이슬 가지고 막 퍼포먼스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갑자기 저도 송진구 교수님처럼 명언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곡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하고는 다시 내가 술 안 마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이 마시겠다 그러면서 저를 원샷하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니까 와 하고 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보니까 프로페셔널은 다 마시더라고. 한 3분의 1쯤 마시는 척하고 나머지 갖다가 쫙 뿌려요. 그러니까 안 취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난리 쳤는데 그때 소주가 아까 봤다시피 참이슬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사전에 뭐 참이슬 측하고 뭐 광고하기로 약정했던 게 아니라 그냥 거기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술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뿌렸다 그러고 이 당시만 해도 싸이는 오늘날 BTS급의 어떤 월드스타였으니까 다들 전 세계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그러면서 뭐 한국 술이다 뭐지 하면서 글로벌리 무지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저게 뭐 싸이 가지고 그 영어권에 쓸 수 있게 유튜브에다가 희한한 광고를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이야 이나같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고 갖다 해주면서 거기서 땡큐라는 소리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리가 있으니까 자기 나중에 뮤직비디오 찍을 때 다시 이거 참이슬하고 D 같은 거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 LMS 캘리백은 매우 유명한 그 스토리인데 이 모나코 왕비까지 올라가는데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했을 때 여기 LMS 백으로 임신한 걸 갈았다는 거죠. 그래서 LMS 측에서 저걸 갖다가 우리가 캘리백이라는 브랜드 써도 되겠냐라고 물어봐서 그때 왕실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스했다 그래요. 상표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스를 해가지고 캘리백 탄생이 돼서 요즘에도 보게 되면 청담동 같은데 시보게 되면 며느리들한테 저 캘리백을 시어머니가 선물해주고 청담동 며느리가 모임에 결혼한 다음에 들고 나갔는데 저 캘리백을 들고 나가게 되면은 임신에 한 사인이기 때문에 결혼했나 보다 임신했나 축하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또 예의고 글을 안 할 경우에는 내가 오늘 모르는애구나 싶은데 빼놓고 나서 별도 카톡방이 돼가지고 만달을 지킨다는 그러한 전술도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더 비싼 거는 이제 버킨백이라는 거고 백 하나 사는데 5년 기다린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장인의 정성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때 현빈 아까도 우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빈이 2011년인가 그때 시크릿 가든에서 보면은 한 땀 한 땀 얘기가 나왔던 그런 장면인데 계속 동영상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이거 안 나오면 괜찮은데 나중에 진짜 할 때 나와야 되는데 약간 뭐 이런 것들 시에나 밀러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 뉴욕 가보게 되면은 뉴욕 맨하튼 거기에 소호라는 동네에 이 아모레 퍼시픽 태평양이 이 스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닫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단골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 가서 카메라 스파하고 나오니까 조금 복장이 이렇게 평범할 거 아닙니까? 자꾸만 찍어대니까 가리는 거 안 보이려고 얼굴 가리니까. 근데 가리는데 여기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헐리우드 스타가 들고 있으니까 저게 뭐냐?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드는 화장품 브랜드인데 헐리우드 스타가 쓸 정도면 상당히 그게 괜찮나 그래? 그래가지고 많이 팔리니까 또 이 아모레 퍼시픽도 고맙다 느낌이 들어서 CNN을 데려다가 이런 올데이 밸런싱 케어 세라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송중기가 이 그 렌즈 광고를 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심하게 안 나오네.
씨, 노트북을 제 거 썼어야 되는데 이게 10원이니까 안 들어가네. 얘도 그럼 보라만 하고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레미안 광고할 때 그냥 좋다 하고 생그라 치지 말고 한번 직접 72시간 살아보고 찍어보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그전까지는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아 좋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통하지 않는다. 한번 최소한 살아보니까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안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통과학 문법이 깨졌다. 옛날에는 뭐 신데렐라 성 같은 데서 와 좋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 그냥 진정성, 진솔함 이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광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 야쿠의 조인선 씨가 직접 휘말리아 갔던 그러한 장면도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월급 삼아가지고 이런저런 진정성을 봤던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자 트리플 미디어 시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덴츠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광고 대행사 애들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 전에는 이게 페이드 미디어랑 온드 미디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드 미디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체들이에요. 내가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이트 뭐 그런 거겠죠. 페이드는 내가 돈 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돈이 많으니까 뭐 조선일보나 그런 데다가 광고를 시켰죠. 전면 광고 뭐 그런 것들에서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 삼성전자가 시제품이 나왔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아 삼성전자는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팩트 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소비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를 믿냐? 결국은 내 친구가 한 말, 내 친구의 블로그, 내 친구의 SNS 그런 것들을 보고 언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드 미디어가 사람들이 신뢰하고 근데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난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좋아라고 썼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뭐라고 욕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무진장 위기의식을 느낄 거고 뭔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언드 미디어가 무진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광고에 뭔지 모르더라도 이쪽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역량이 아주 그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 뉴스에 한번 잘못 나왔다가 마시간 사례들 뭐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우리도 최근에도 뭐 남양 유원 뭐 그런 데서 뭐 잘못 코로나 얘기했다가 회사 팔리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또 뭐 파냐 안 파냐 그러다가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딴 데서 3,200원인가 그런 딜 이뤄주고 있던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잘못 얘기했던 게 여기 통해가지고 그냥 쫙 번져나가면서 이게 회사의 또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들이 된다는 거죠. 이 한때 카스테라라는 게 이렇게 하루에 1.5개씩 매장에 만들어지는 시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2017년인가 2018년인가 그 무렵인데 17년인데 근데 한 번 여기서 다시 업체들이 다량의 식용수와 첨가제 사용한다는 뉴스 한 번 나오고 나니까 이게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내가 지금 매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전에 2월 달에는 계란 파동이 있었는데 원가가 비싸서 계란 파동은 가까울수록 변동했지만 이 메스콘 파동은 우리 브랜드가 아니다. 근데 단지 똑같은 카스테라 업종의 일반으로 우리 걸 안 사더라. 예를 들면 김간의 김밥이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모든 김밥을 안 사 먹는 거예요. 로봇 김밥 안 사 먹고 다 사 먹는 거야. 왜 재료가 문제인데 내 걸 안 사 먹지? 사람들은 이렇게 뭐 김간에만 안 사 먹고 다른 사 먹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먹으면서 이런 그 산업 전체가 거의 폭망하는 그러한 유사한 현상도 보여지면서 결국은 문 닫는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그 고구마 설명할 때 필립 코틀러라는 교수님 인용해가지고 요 5개의 A 라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5개의 A는 제가 결론적으로 한국말로는 알, 조, 물, 사, 자로 외우는 게 제일 편하다 했었는데 기존에서 마케팅은 내가 차멜백이 있어요. 차멜백이 있는데 딱 보다가 보여요. 뭐지? 보니까 되게 멋져 보이는데 비싸. 못 사고 뭐 나중에 살까만 하다가 나중에 또 보니까 사고 싶다. 5만 원 드는데 비싸가지고 못 사다가 어느 순간에 뭐 돈이 되면 사거나 아니면 못 사거나 인터넷 없던 있어요. 뭐 자랑하려고 하면 구태가 뭐 들고 나가야지만 자랑이 가능했던 걸 싫었었는데 인터넷이 등장하니까
이 아이사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덴치 애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이에요. A하고 I는 같아요. 어떤 주먹을 끓여야 되겠다. 내가 딸기를 하건 뭐하건 주먹을 끓여야 되고 그 주먹을 끓였을 때 그 본 소비자들이 뭔가 호기심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궁금하게 되면 네이버 구글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치한 다음에 서치를 해가지고 아, 그 딸기 파는 그 집 보니까 소문이 좋네. 나도 한번 사볼까? 검색해 보니까 아주 악평이 나와. 아, 거기 한데 나 완전히 안 돼. 그러면은 사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별 5개 중에서 별 하나 붙이는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 안 되면 친구 동원해가지고 빨리 별 5개짜리 막 붙여가지고 하나 갖다 밑으로 쭉 내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별 하나짜리 이놈이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괴롭잖아요. 서치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이 액션 구매를 하고 나서 그걸 또 쉐어 자기 사이트에다 하는 구매 후기 솔직 후기 일단 뭐 솔직 후기라는 거 듣는 순간에 판매자 입장은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하죠. 저놈이 뭔 소리를 쓰나. 그래서 이 과정이 100년을 돈다. 내가 네이버에서는 기록 갖다가 다음 누군가가 보게 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이사스나 이런 걸 안 썼어요. 광고 대행사가 잘 꺼냈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 있는 광고 대행사가 보니까 저기 글로벌에 영향을 못 미쳤었는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건데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케팅 석학 그러면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을 꼽거든요. 그 양반이 마켓 4.0이라는 책에서 5개의 A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요. 디치레시 때는 그래서 일단 느낌표잖아요. 이런 게 있네 하고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그림은 자석입니다. 자석. 그 제품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음표. 이게 뭐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달러 표시. 돈이니까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피커니까 뭔가 좋아하고 입소문을 갖다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해보게 되면은 어요라는 게 이런 게 있네 하고 아는 거니까 어텐션이고 자석처럼 땡기는 게 뭔가 인터넷에 흥미가 있으니까 내가 땡길 거 아니겠습니까? 흥미 없으면은 안 땡기겠죠. 근데 에스크라는 게 물어본다는 게 결국은 서치 하는 거고 액트가 달러 돈 사는 거니까 액션 구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드보케이트가 말 스피킹 하는 거니까 얘가 쉐어 공유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떤 제품을 갖다가 팔고자 할 때는 그냥 많이 팔아야지가 아니라 5개를 분해를 해봐야 된다. 분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게 그냥 아까 제가 그 스몰 P 돈을 많이 버는 것도 3가지를 분해해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훨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겨요. 그냥 돈만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이게 생각이 엉켜가지고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자 너는 빨간색 동네, 너는 파란색 동네, 너는 노란색 동네 갈라놓게 되면은 얘는 R&D 쪽, 프라이스 쪽, 얘는 마케팅 쪽, 볼륨 쪽, 얘는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쪽, 생산 쪽 하게 되면 내가 할 일들이 좀 생각이 난다고. 그럼 내가 뭔가 더 원가를 주는 게 급한 거야, 판매 많이 하는 게 급한 거야, 단가 목표는 게 급한 거야. 순서 세팅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순서가 되게 이 5가지 나눠보게 되면은 현재 나는 너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많이 팔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일단 사람들이 내 걸 알아야 되는데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알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고구마 뮤지엄 그 다음에 밀감 나오는 수도꼭지 그런 것도 응용하게 되면 이게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언제 나보고 사진 찍어서 강의해 본 적 없거든요. 내가 재미있으니까 내가 찍어서 내가 한국말로만 전파하는 거야. 일본인들한테. 수도꼭지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준 거 없어요. 내가 별로 재밌어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서 제가 이제 책에다 쓰고 막 전파하는 거예요. 자발적 전파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줄 서세요. 우리 뭐 연초에 판매계 세우면서 연막까지 다 그냥 판매계 세워놓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스타그래머블 굿즈, 인스타그래머 플레이스라 그래가지고 사진 많이 찍히는 장소나 제품 얘기할 때 그 사진 백날 찍히고 그럼 뭐하냐? 판매가 안 되는 데만 비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알아야 구매가 일어나지 알지 못하면 구매 거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구매는 그거는 뭐겠어요? 그냥 가격 하나로 딱 떨이 하는 거야, 떨이. 내가 그냥 프로토타입 파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전 단계에 커머디티 파는 거예요, 커머디티. 내 브랜드에 콩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콩 중에 하나인데 싼 거. 얘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24kg에
아니 이제 그뭐 10kg 이제 그 24kg 하면 얘는 10만 원 받고 얘는 9만 원 받으면 뭔지 모르겠죠. 9만 원짜리 사는 이런 커뮤니티 취급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노가다만 죽으라고 하고 이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제품만 이런 게 별도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 방법. 그럼 이걸 어떻게 소비자한테 어필할 거냐. 그럼 소비자들하고 그러더라도 나이 많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애도 있고 별의별이 다 있는데 그중에 나는 누굴 갖다가 나의 이 타겟으로 잡을 거냐. 제일 어리석은 생각에 전부 다요 하면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식당 가서 뭐 맛있어요 그랬을 때 전부 다요 그러면은 그런 집은 우리가 나와야 돼요. 주인한테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다 맛있겠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도 좋은 식당 가게 되면 다 빨간색 초록색 있어요. 초록색은 원래부터 잘 팔리는 스테이블을 잘하는 거. 빨간색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최근에 뭐 젊은 애들 좋아하는 메뉴. 그럼 몇 개씩 붙여놓겠죠. 수십 개 있더라도 최소한 다 잘라버리고 초록색 3개, 빨간색 3개, 스탑 시키거든요. 더 많으면 선택 장애. 아까 잼 받다시피 잼 24개 있다고 더 많이 사요? 더 못 사요. 6개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최대한 개수를 줄여야 되거든. 중집이면은 우리 딴 건 몰라도 딴 건 그냥 남들만큼 하는데 짜장면 하나만큼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하든가. 짬뽕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하든가 해서 뭔가 엣지가 있어야지. 엣지가 없이 간다는 거. 밋밋하다. 평범하다. 다 같은 동네들인데 그건 장사 안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딸기를 팔더라도 우리 집에서 만든 딸기는 다른 집 딸기가 뭐가 다른 건지 싸다 말고 싸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생각 갖다가 하시면서 그때 중요한 게 다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브리오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브리오. 내가 만든 게 이게 밸류가 뭔 거고 뭘 내가 주장을 해야 딴 사람이 아직까지 안 쓰는 웨어 드문 거며 정말 좋은 거면 진짜 카피하려고 덤비잖아요. 우리도 어떤 얘기는 말원에 잘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르르 뛰어들어가지고 뭐 그냥 똥값대가 막 그 다음에 막 그런 것처럼 남들이 거꾸로 카피하기 어렵게 만들려면은 내가 뭘 나의 강점으로 얘기를 해야 딴 놈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까. 그게 아이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뱅글뱅글 하면 다 같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 행동한 다음에 이제 자랑 같은 거 뭐 잘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는 것까지가 같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마켓 4.0이고 영어를 자꾸만 볼 때마다 까먹으니까 제일 좋기에는 이제 알게 하라, 좋아하게 하라, 물어보게 하라, 사게 하라, 자랑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알조 물사자를 외우게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훨씬 생각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슈퍼 전파제에 도움을 받으면 되게 좋아요. 요즘에는 우리 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좀 추문을 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이분이 옛날에 그 항상 독서 위크라 그래가지고 책 읽는 주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 갖다 뿌려가지고 이 양반이 있는 책에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죄다 사왔거든요. 이 양반의 절친이 워렌 버핏이라고 나이 훨씬 많지만 투자 대가인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혹시 내가 이제 그 안 읽은 책 중에서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내가 읽었으면 책 없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자기 서재에서 이 책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도 비즈니스 어드벤처스라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얘기는 아니라 그냥 이런 사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 책 읽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저거는 1960년대 그 당시까지 본 무렵에 미국에서 기업에서 되게 재밌었던 얘기를 12개를 모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가 에드셀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갖다가 흔히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갖다가 분해한. 근데 글 쓴 사람이 경영학자가 아니라 신문 기자니까 얼마나 재밌게 썼겠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 재밌어가지고 이건 내가 좀 다시 판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보니까 이 저자는 죽었고 판권이 이 사람 아들한테 가 있어. 아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한번 허락해주면은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재판 또 이거 알지? 내 한마 사기 되면 팔리는 거 쫙 한번 내가 글로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제주전에 새 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저거 보고 나서 어떤 출판업자가 여적을 배팅해가지고 판권을 갖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폭망해가지고 이제 안타깝게도 출판하시는 분은 그때 별로 돈을 많이 잃었죠. 글로벌에 많이 팔렸고 어쨌든 이렇게 슈퍼 전파자가 한마디 해주게 되면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고할 때도 그 비싼 모델들 쓰고 최근에 뭐 배웅동, 농심 할 때도 그 비싼 유재석이 갖다 쓰는 게 뭔가 말하는 게 믿을만하다 라고 해서 그러면 가능하면 주위에 뭐 슈퍼 전파자 누구 있다 그러면 그 양반을 통해 가지고 그때 입소문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좀 여러분의 제품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제품이 품질이 돼야 돼요. 품질이 안 되는데 그냥 그 홍보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더 빨리 망해요. 어차피 품질 안 되나, 품질은 기본이에요. 품질이 안 되는데 좋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 우리 송진구 교수님 부자의 조건 첫 번째 정직, 그 룰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번 사서 먹으면 알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면 슈퍼 전파자까지 같이, 저런 그 이상한 놈이랑 그러고 같이 제품 만든 메이커, 전파자 세트로 다 나는 손절할 거 아닙니까? 걔랑 거래 안 하게 더 이상. 그러면 그런 게 쌓이게 되면 결국 회사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기본으로 해 놓는 거고, 그 품질은. 중요한 것은 품질이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입소문을 잘 내는 그 얘기 갖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양반 통해서 하는 거고. 재밌는 게 미국 대통령인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후보 한 명이 뭐 맞은가요? 부인이야?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뭔가 상처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맞은 상처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상처 났던 게 과자 먹다 졸대가지고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바로 저가 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자였다는 거고, 다들 저걸 엄청나게 팔리면서 농담 삼아서 이거 먹으면 졸도 안 와봐 하면서 한번 얘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거리를 만들 거냐도 매우 재밌는 거죠. 월드 오브 마우스는 이제 오늘 소개할 드릴 책이 3권인데, 뭐 3번째 저자가 조나 버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하면 되겠고,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소문 어떻게 만드냐인데, 여기부터는 동영상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국산 꿀떡이 다리 열립게 사진 리뷰를 확인해야 해. 치킨 먹은 거지? 깐풍기 시킬 수 있었지. 탕수육 하나 먹겠다고 평생 고통이나 먹을래? 기죽 진짜였어. 무슨 말인지 알아? 직전이지. 동영상 잘 나오나 체크도 할 겸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입소문. 그래서 3권의 책인데 한번 요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티핑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은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를 하다가 경영 관련 서적 전문 작가로 전업한 사람입니다. 그는 2000년 이 책을 출간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후 연타석 안타를 치게 되는데요. 블링크, 아웃라이어, 다윗과 골리앗 등을 출간하며 경제 경영 분야 스테디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합니다. 티핑 포인트,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하지만 막상 의미가 뭐냐? 설명해봐라. 그러면 하면서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떤 현상이 서서히 확대되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폭발적인 증가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설명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당초에는 사회학 용어였습니다. 예컨대 1970년대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서서히 이주해 들어옵니다. 한 집, 두 집씩 천천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들의 숫자가 마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니까 급작스럽게 백인들이 교회로 탈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두 지역에서는 특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기업 경영에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어떤 상품은 왜 대박 상품이 되고 어떤 상품은 왜 쪽박 상품이 되는가, 나아가 대박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한 상품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대박 상품, 티핑 포인트를 넘지 못하면 쪽박 상품.
그렇다면 티핑 포인트를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기업계에 운전하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주제겠죠. 저자는 대박 상품의 탄생과 전염병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규칙이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1. 감염을 일으키는 몇몇 사람. 2. 감염인자 그 자체. 그리고 3. 감염인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 한때 유행했던 하얀 국물 라면 기억하시죠? 그 원조가 이경규의 꼬꼬면이었죠.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경규이고 감염인자 그 자체는 꼬꼬면. 감염인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늘 매운맛의 빨간 국물 라면 먹다가 칼칼한 맛의 하얀 국물 라면이 주는 신선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염은 극소수의 사람이 일으킵니다. 소위 빅마우스들이죠. 저자는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커넥터, 메이븐, 세일스맨. 첫째, 커넥터는 발이 넓은 사람, 마당발이죠.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영향력이 막강하겠죠. 커넥터는 양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메이븐은 지식을 축적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랍비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메이븐은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셋째 유형은 세일스맨인데요. 지적 수준보다는 경청 등 대화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능수능란하게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주변에 누가 커넥터, 메이븐, 세일스맨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뒤 그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감염 인터뷰 자체는 퍼뜨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고객의 머릿속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꼬꼬면에서 꼬꼬댁 하는 닭을 떠올립니다. 만약 브랜드가 닭 국물면 이렇게 지었다고 하면 결코 히트하지 못했겠죠. 우린 알게 모르게 이런 메시지에 중독돼 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두통, 치통, 생리통에 맞다. 이렇게 한 번 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고착시킬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한 거죠. 광고업계에서는 보통 6번 정도 듣게 되면 머릿속에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나이키 등이 동일 주제로 죽어라 하고 광고하는 이유죠. 상황의 힘은 사소한 것을 건드림으로써 티핑 포인트가 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꼬꼬면 등장 배경 기억나시나요? 2011년 당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였었는데 라면의 달인이라는 코너에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닭 육수와 청양고추로 라면 끓이는 비법을 공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빨간 국물 일색의 라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당사자들도 이렇게까지 성공할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꾸로 만약에 이미 시장에 나가사키 짬뽕이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하얀 국물, 비슷한 칼칼한 매운맛, 아마 최초 출시했을 때처럼 대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주변 상황이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의미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일정 시점을 돌파할 때 나타납니다. 뒤에 딴 얘기니까 시간 관계상.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감염인자로서 이경규.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부류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마당발. 윤 박사님 같은 마당발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전문가. 우리가 전문가 얘기는 잘 듣거든요. 딸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딸기 농사 뭐 30년 이상 접었다거나 아까 우리 그 점심때 모여서 얘기할 때도 위생 분야에서 17년 이상 계시다가 우리 그 퇴직까지 서로 손들어봐 질문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저쪽 방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그분 전문가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이게 뭐 즉석식품 가공업이 있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가공 이게 두 단계 더 어렵다 하시면서 쫙 뭐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똑같은 얘기도 그분이 권위가 있으니까 더 귀에 쫙쫙 가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는 그 능수능란하게 설득하는 사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뭘 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사요. 그냥 거꾸로 이래라는 게 도움을 준다. 아까 마치 이제 제가 미용사한테 그냥 끌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 내가 그 양반한테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좀만 서비스 줬을 뿐인데 내가 알아서 반응을 하면서 내가 좋아서 그냥 막 하니까 그냥 정보 조금 주는 그런 식. 주로 많이 들어주거든요. 경청. 그래서 세 가지가 어떤 가요인자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만큼 그 브랜드를 갖다가 닭국물면이 아니라 꼬꼬면으로 만드는 그 방법은 두 번째 책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요번 다음 책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언제 앞으로 공부하면 되고 세 번째는 운빨이에요. 운빨. 타이밍을 그걸 어떻게 제가 뭐 정하겠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게 잘 팔리고 나면은 이게 앞뒤가 맞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그거 알면은 누구나 다 영화 만들어서 누구나 다 천만 영화 만들고 싶죠. 근데 천만 영화는 드물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천만 명 나왔다고 해석은 가능하지만 해석은 누가 못해. 되기 전에 이게 천만짜리인지 알아야지. 그게. 근데 그거는 거의 뭐 진짜 직관의 영역? 뭐 아까의 표현으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때도 최소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만큼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트렌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점 뭐 ESG 시대가 된다. 유기농 더 좋아하게 된다. 사람들이 공정성 그런 게 트렌드는 어차피 큰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런 흐름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마인드가 바뀔까? 한번 추측해 보면서 이렇게 되겠지. 해보자.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늘 아버지가 하던 똑같이 따라하고 그러게 되면은 그건 어느 틈에가 나는 시대에 뒤처진 꼰대식의 어떤 경영을 하게 되면서 나가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첫 번째 핵심인 거고. 두 번째 설명드릴 책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칩 히스와 댄 히스 두 형제가 2007년에 발간한 스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대학 교수, 또 한 명은 컨설턴트인데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기투합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이 책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티핑 포인트와 관계가 밀접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티핑 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 빅 마우스의 도움, 제품 메시지의 고착성, 상황의 적절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그 책의 요지였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중에서도 제품 메시지의 고착성을 다룹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고착성을 스틱니스라고 표현했고요. 히스 형제는 여기서 스틱이라는 제목을 건집니다. 두 형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쫙쫙 달라붙는 메시지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을까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합니다. 마침내 이들은 몇 가지 결론을 발견하여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순성입니다. 빼고 또 빼야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지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못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단순하다고 해서 무조건 간결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동시에 심오해야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메시지는 저렴한 항공사입니다. 자, 어떤 노선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고객들이 맛있는 치킨 시저 샐러드를 원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샐러드를 준비하면 돈이 들겠죠?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아이디어는 킬되었죠. 저렴한 항공사. 이 한마디에 기업 의사결정 관련 사항이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심오한 거죠. 둘째, 열쇠입니다. 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는 눈길을 끝나는 겁니다. 는 본인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한 식품 안전 관련 NGO에서 극장에서 파는 팝콘에 너무 많은 포화지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극장에서 파는 팝콘이 몸에 해롭다. 이런 말 해봐야 씨알도 안 먹습니다. 하루 포화지방 권장량이 20g 이하인데 팝콘 한 상자에는 평균 37g의 포화지방을 퍼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건 어떨까요? 한쪽엔 미디엄 사이즈의 팝콘을 놓고 그 옆에는 베이컨과 달걀을 곁들인 아침 식사, 빅맥과 감자튀김으로 이루어진 점심 식사, 그리고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곁들인 스테이크를 전시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쪽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지방이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답은 팝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 비주얼입니다. 한쪽에는 팝콘 봉지, 또 한쪽엔 엄청난 먹거리, 그것도 기름이 이글거리는, 이게 뭐지 하면서 눈길을 줍니다. 그러다 얘기를 듣죠. 아하, 팝콘에는 포화지방이 더 많네. 저 산더미 같은 음식보다. 놀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놀라게 하라. 이것이 의외성입니다. 셋째, 구체성입니다. 눈에 보여야 합니다. 자, 지금 생각나는 모든 하얀색 물건을 적어보세요. 뭐가 떠오르시죠? 그냥 머릿속에 하얗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있는 하얀색 물건을 적어보세요. 두부, 양파, 계란, 다양한 먹거리가 떠오를 겁니다. 이것이 두뇌를 자극하고 집중하게 하는 구체성의 힘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책 오르피스 거원들 기억하시죠? 사실 그 책에서 세스 고딘이 하고 싶은 말은 리마커블이었습니다. 근데 왜 책 제목을 리마커블로 안 하고 퍼플카우, 즉 오르피스로 했을까요? 리마커블은 추상적이고 오르피스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단어는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달라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뢰성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시지 자체에서 신뢰를 뽑아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이 맞네 라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1980년 레이건은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지미 카터와 맞섰는데요. 레이건 팀은 경제 침체를 문제 삼자는 전략을 들고 났습니다. 그리고는 유권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복잡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음은 당연하죠. 다섯째는 감성, 여섯째는 스토리인데요. 감성이 중요하다, 스토리를 입혀라 등등은 많이 들으셨을 터이니 생각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6가지를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팝콘이다 뭐다 몇몇 그림은 남지만 정리는 안 되시죠? 정리하기 위해 잠깐 영어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성공이 영어로 뭐죠? 네, success입니다. S-U-C-C-E-S-S. 첫 번째 S는 simple, 즉 다주성입니다. 그 다음에 U는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다, 의외다, 뭐는 뜻이죠. 그 다음 C는 concrete, 구체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C는 credit, 신뢰성이죠. 그 다음 E는 emotion, 감정이고요. 그 다음 S는 story,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S는 6가지 요인이므로 복수를 나타내는 S라네요. 네, 그래가지고 노출의 핵심은 석세스라는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딸기가 아니라 어떤 딸기를 내가
판다고 얘기해 사람들이 머릿속에 쫙쫙 달라붙고 기억을 할 거냐 그러려면은 심플해야 되고 unexpected 의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와카베나 퍼플카우처럼 신뢰성은 여러분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입을 빌어서 하는 것도 신뢰성이에요. 교수님 이러고 얘기했다 인용하는 그런 거고 근데 어떻게 저기다 감성, 이모션이 들어갈 거냐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될 거냐를 고민하시게 되면은 그게 좋은 메시지. 다 곡물면이 아니라 꼬꼬닥하는 꼬꼬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기법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애가 성인이 됐어요, 커서. 근데 지도교수가 요 책을 쓴 지도교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와튼스쿨까지 유명한 마케팅 교수가 됐는데 이 양반이 바로 쓴 책이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오늘 소개할 책은 와튼스쿨의 조나 버거 교수가 오늘 마지막 2013년에 내놓은 전략적 입소문입니다. 중간에 잠깐 씁니다만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나 버거 교수가 앞서서 정리하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 스틱 기억하시죠? 이 책의 저자는 티핑 포인트에 많은 감명을 받아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또한 스틱의 저자인 히스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죠. 당연히 이들 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티핑 포인트에서 예시로 다루었던 꼬꼬면 기억하시죠? 전달자인 이경규 씨, 전달 대상인 꼬꼬면, 그리고 하얀 국물이 새로웠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스틱에서는 전달 대상의 아이디어를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시키기 위해 SUCCESS, Success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었습니다. 잘 생각 안 나시면 다시 들어보시고요. 먼저 입소문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소문은 신뢰성이 높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를 잘 믿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의 말에 더 큰 믿음을 가집니다. 둘째, 입소문은 대상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스키 장비 판매업자가 심야 뉴스 시간에 광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스키에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죠. 스키장 리프트 티켓 뒷면광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키를 갖고 있거나 혹은 늘 렌탈만 합니다. 새로 살 확률은 낮죠. 반면 입소문을 타면 정확히 이를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전달됩니다. 셋째, 입소문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들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스텝스를 말합니다. S는 소셜 커런시, 소셜 화폐고요. T는 트리거, 계기입니다. E는 이모션, 감성이고요. P는 퍼블릭, 대중성입니다. 또 다른 P는 프랙티컬 밸류고요. 마지막 S는 스토리입니다. 감성과 스토리는 대충 이해하실 거고요. 나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새로운 점은요, 먼저 소셜 화폐의 개념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합니다. 그 중에서 이 정보는 내가 주변에 얘기하면 내가 매우 멋진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싶은 정보가 폼나는 거 올리지 쪽팔리는 안 올리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전달자들이 쿨하게 보일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입소문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멋진 입소문거리를 보고 소셜 화폐의 가치가 높은 입소문거리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맛집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냥 맛만 있는 곳이 아니라 신기한 장소를 많이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태원에 가자고해서 따라가는데 글쎄 가게 이름도 없는 LP바로 저를 데리고 갔답니다. 너무 신기하면서도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알고 있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트리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에 관한 거죠. 사람들은 디즈니랜드 이야기랑 매일 먹는 시리얼 얘기 중 어느 것을 많이 얘기할까요? 시리얼은 지루하고 디즈니랜드는 멋지니 디즈니랜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시리얼. 우리도 그렇잖아요.
에버랜드 얘기보다는 편의점 도시락 얘기를 훨씬 많이 하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훨씬 입에 많이 오르내리죠. 따라서 제품을 홍보할 때 자주 접하는 것에 묻어서 가게 하는 전략을 쓰면 좋습니다. 킥캣이라는 과자 아시죠? 미국에서 이 과자 광고를 할 때 커피에는 킥캣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죠. 사람들은 매일 커피를 마시잖아요. 마실 때마다 킥캣이 떠오르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매출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미켈로브라는 맥주는 주말에는 미켈로블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마시라는 얘기죠. 이처럼 자주 접하는 상황과 제품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대중성은 눈에 많이 띄도록 하는 겁니다. 화장품 업체나 명품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면 물건을 담아가는 쇼핑백마다 너무 예쁩니다. 버리지 않고 그냥 들고 다니죠. 면세점에서 뷰템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요. 사은품으로 꽤 쓸만한 소형백을 줍니다. 저는 여기에 수영복을 넣어가지고 다녀요. 수영할 때마다 이 브랜드가 떠오르고 또 제 주위 사람에게 이 브랜드를 광고하는 셈이죠. 쇼핑백이건 수영백이건 여러분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봉투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실용적 가치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도쿄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봅니다. 비행기표 싸게 사는 방법, 같은 호텔을 저가로 예약하는 방법, 또는 가성비가 뛰어난 식당에 관한 정보는 입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만큼 유용하다는 얘기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싼 광고를 내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고객 스스로가 다른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전략적 입소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소문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스텝스, 즉 소셜 어필, 계기, 감성, 대중성, 실용적 가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6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의 입소문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를 모두 충족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2-3가지만 제대로 갖춰도 좋은 성과가 납니다. 저는 재밌는 건 그 소셜 화폐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거는 입소문이 나고 어떤 입소문이 안 나가 봤더니 뭔가 사람들이 뽀얗게 만들어주는 걸 해주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막 입소문 나는 건데 이게 좀 뽀얗게 안 되면은 뭐 구매를 하더라도 구태여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릴 밸류를 못 느낀다 그러면은 입소문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장이 멋있고 뭐가 멋있고 어쨌든 뭔가 좀 폼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게 참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4차례 거쳐가지고 우리가 제품,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유통, 오늘 프로모션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